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된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저희가 따로 한번 전국 상황을 집계해 보니까 지금 어림잡아 4,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000명 넘는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네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9시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밤까지 집계된 것을 바탕으로 추정해 봤을 때 오늘 확진자, 잠시 후 발표될 확진자 수가 4,000명을 넘을 것이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되면 비상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위중증 환자 병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속보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 연구소 첫 번째로 가죠. 끝까지 사과는 없었다. 전두환 씨 사망 소식인데 네. 사과는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내란과 살인 그리고 수천억 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근데 이후에도 전 씨는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전 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 주 월요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전 씨 사망으로 재판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 씨의 고백을 통해 뭐 발포 명령자 등 아직 규명되지 않은 진실이 많은데 전두환 씨 입으로 밝혀지는 거는 이제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5.18 단체들은 전 씨에게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는데요. 전 씨의 죽음이 면죄부가 될 수 없는 만큼 5.18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장으로 치러졌던 노태우 씨와 달리 전 씨의 장례는 국가장이 아니라 가족장으로 5일 동안 치러집니다. 내란죄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도 불가한데 법적으로 불가하죠. 유족 측도 유해를 화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이렇게 말했지만 청와대 차원의 조화나 조문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뭐 조문 갈 계획은 다 없다는 거죠? 네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조문 갈 계획 없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에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조문을 간다고 했다가 또 2시간 뒤 조문을 가지 않는다고 이런 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김준일 대표. 뉴욕타임즈의 이 부고 기사가 났는데 굉장히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 뭐 호칭의 정치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이제 박탈당하긴 했지만은 대통령이었던 사실 자체를 뭐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를테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 한다고 해서 호칭을 뭐 언론이나 정치인이 그걸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있으니까 그거를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 이 호칭에 아무래도 근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이 언론하고 정치인들의 호칭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뉴욕타임스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전 군사 독재자 전두환 사망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어 원어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밀리터리 딕테이터. 딕테이터라고 딕테이터 하면 이제 독재자란 뜻이고 군사 독재자. 이게 외신들이 전부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를테면은 뉴욕타임스는 방금 그렇게 했고요. 로이터도 전두환 전 군사 독재자 사망. AP도 대한민국 전두환 전 독재자 스트롱맨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여기는 스트롱맨. AFP 이제 프랑스죠. 전 독재자 전두환 광주의 학살자. 부처 이제 학살자를 얘기했는데 부처 오브 광주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들은 이 군사 독재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는 이거 좀 이제 독재에 대해서 비난하는 모양새고 한국 같은 경우에 언론은 이제 뭐 조선일보, 중앙, 동아 연합은 전두환 전 대통령 별세 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고 뭐 경향, MBC, 뭐 한겨레 이런 전두환 씨 사망 혹은 전두환 사망 이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조금 달랐고 그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전두환 씨라고 지칭을 한 거는 보통 이제 진보 계열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뭐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그리고 정당에서도 좀 혼선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라고 SNS에 썼다가 비난이 쇄도하니까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예. 예. 조태임 기자. 네, 저는 이제 전시 사망으로 추징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궁금한데 지금 얼마나 남았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2,205억 원을 선고받았었는데 예. 지금 956억 원, 아직 43%에 해당하는 956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시 같은 경우는 내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 이런 말 해서 이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그렇죠. 전시 사망으로 추징금을 환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이제 법조계 판단입니다. 네, 네. 형사소송법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제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인데요. 네. 만약에 전 씨가 삼자 명의로 숨겨둔 재산이 있다면 이걸 찾아서 몰수할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앞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내란 목적 살인죄로 1심에서는 사형 선고, 3심에서는 무기징역 이렇게 받았던. 그래서 이제 국가 원수로서의 모든 예우는 박탈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징금은 아직도 안 낸 것이 900억이 넘는 네. 상황.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는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인터뷰로 짚어보기로 하죠. 두 번째로 갑니다. 그 양반에서 김 박사로. 자, 국민의힘 선대위 얘기예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 마지막 퍼즐. 이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대위 합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어제 오전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선대위 합류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건데요. 네. 윤석열 후보도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질문을 하자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에게 묻지 말라. 김 전 위원장을 그 양반으로 표현한 겁니다. 두 사람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윤 후보 측근인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비서실장으로 유력했던 장 의원이 물러난 건데 김 전 위원장이 장 의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장 의원이 물러났지만 김 전 위원장은 장 의원의 거취와 나와는 관계가 없다. 이러면서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막판 타협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윤 후보가 만약에 찾아오면 만나겠냐 이렇게 질문에 찾아오면 만나는 거다. 거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여지를 뒀고요. 윤 후보 역시 오후에는 김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좀 다르게 불렀어요. 네. 기류 변화가 약간 감지됩니다. 김 전 위원장 같은 경우 어제 저녁에는 2, 3일 내에 내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혹시 막판 물밑 협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게 시시각각 다른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어제 저희 뉴스쇼 끝나고 나서는 완전 결별인 것처럼 또 이 뉴스들이 나왔어요. 완전 결별인 것처럼 나왔는데 장제원 의원이 내가 다 모든 직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아무 역할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의종군하면서 다시 또 그런 반전이 있는 건가? 뭐 요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김준일 대표? 일단 그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의 캐릭터가 기존하고 좀 다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재인, 박근혜 이 두 사람도 김종인을 영입을 해서 뭐 일종의 활용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다 전권을 줬거든요. 예. 근데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이 좀 주연이 되고 싶은 주축에 서고 싶은 그리고 정권을 행사하고 싶은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보스 기질, 리더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박근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다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내성적인 성향.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후보한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줄 수 있는 오히려. 그런데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게 굉장히 강하니까 이게 예전에 그 말로 좀 두 가지로 좀 이게 대비가 돼요. 예전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7월쯤에 이런 얘기를 했어.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는 감독까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배우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장제원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 외에 어떤 인물도 한낱 조연일 뿐이다. 아하. 예, 후보님 마음대로 인재 등용하고 원탑으로 정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사퇴를 하면서도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사퇴한 모든 것을 난 내려놓겠다 하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의 의중은 뭘까요? 네, 한마디로 이제 윤석열이 어쨌든 중심에 서고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전권을 주지 않겠다라는 게 이미 3기으로 구성할 때부터 이미 그 거기에서 이제 갈등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쉽게 해소될까라는 거고 이준석 대표도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고래 싸움 터지면은 새우는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우는 도망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좀 중재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 전체를 생각해서 뭐 이를테면 김병준, 김한기 이런 분들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런 것들은 존중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우회적인 일선 어떤 후퇴 압박도 좀 살짝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이야기는 윤태곤의 판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하고 우리는 뉴스연구소 세 번째 주제로 가죠. 8만전자로 올라설까? 8만전자, 삼성전자 얘기군요. 네, 개미들의 희망이죠. 삼성전자 주가가 오랜만에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3거래일 동안 7% 넘게 상승했는데 특히 월요일에는 5%의 급등세를 보였어요. 이게 약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 초만 해도 10만 전자 되는 거 아니야? 뭐 11만 전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계속 급등했잖아요. 올 초만 해도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잘 나갔었는데 그 이후부터 쭉 하락하면서 이제 하반기는 6만 원 후반대, 7만 원 초반대 이렇게 갇혀 있었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도 6만 원대까지 내려간 적이 그래서 있었어요. 이제 삼성전자에 물려있는 개미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7만 전자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다시 8만 전자로 갈지 이렇게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한 데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 마이크론의 주가가 1년 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급등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또 이것과 달리 메타버스 산업이 본격화하면서 메타버스 산업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아니 반도체주가 상승하는데도 메타버스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메타버스 하려면은 뭐 가상 3D잖아요. 일종의. 그러려면은 그래픽 카드도 좋아야 되고 기타 등등 뭐 반도체가 다 좋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어떤 실적으로 지금 다른 반도체 관련주도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웨이퍼 반도체 원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격이 지금 올해 들어서 한 20%에서 30% 정도 뛰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뭐 PC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거 반도체 장비에 다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될지 좀 되게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급망의 안정화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되겠군요. 여기까지 오늘 연구소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